자, 유력한 여야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죠.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남지사. 지난주에 배틀을 했는데 알맹이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장면들만 먼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두 분은 사석에 계실 때 뭐라고 부를 때 형님 동생 하세요? 그냥 지금은 시장님이라고. 소주 한잔하고 형 동생 할까요? 오늘 그냥 터져 먹으면. 그 대신 제가 형이 이거는 맞죠? 근데 형님 하시면 제가 달라는 게 많을 텐데요. 아, 그게 또 그런 점이 있구나, 이게. 저는 뭐, 저 임기 마칠 겁니다. 아, 그렇게 골치 아픈 질문 묻지 마세요. 제가 이제 시장 4년 동안에 배운 거는요, 절대로 그런 질문에,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라. 이걸 제대로 배웠습니다. 대통령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확실히 저보다는 먼저 하세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제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제가 조금 이제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내각제 또는 단연 중임제라든지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차례 발언을 했는데요. 국무회의 가서 좀 되들었죠. 근데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최근에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자, 다른 당에 소속돼 있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심 대결이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민감한 주제, 임기 마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박원순 시장은 답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이렇게 직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네요. 그 유도신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그랬죠. 예.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이게 사석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좀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대해서 물으면 이제 주로 언론인들이 묻잖아요. 예. 물으면 결국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걸 말하자면 유도하려는 질문이다. 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하겠다. 말하자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게 사실 지금 저 얘기도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근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보고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려는 그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겠다. 예. 이런 정반대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출마하겠다는 뜻이 있다. 예,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시정을 펴면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행정의 편익으로 보면은 다소 조금은 왜 저럴까 이해 안 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다 대선 출마와 생각해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또 9일날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초청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대선 출마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에 예. 대해서도 뭐라 했냐면 나는 시정에 서울시정에 올인하겠다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다. 서울시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 누구도 그것을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동희 차장. 네.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에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협조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저 두 사람이 저 정도면은 뭐 상당히 호의적으로 서로에게 입장을 얘기했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털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협력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현장에 가야만 보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교통 문제를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수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물 부담금을 누가 얼마를 낼 것이냐.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을 어디에 만들어서 비용 부담을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교통 분야에 있어만큼은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통이요. 이날 예. 이 자리에서도 두 분의 대화 속에서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지점에 이 버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근데 네. 결국에는 두 분이 상당히 그동안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결국엔 형님 동생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네. 정책 공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낸 바는 없고요. 예. 다만 두 분이 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소통이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여야의 대표 선수들인데 이렇게 시정을 놓고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만나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그 질문을 주고 답 받는 이런 것을 한 것 자체로도 앞으로도 많은 부분의 정치 협조가 아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이벤트적인 성격이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군요. 이도현 차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이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동부인하고 행사에 나타나는 외부 행사에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억측까지 낳고 했었는데 오늘 한 행사에 부인 강란이 여사를 대동해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서울 능인선언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박 시장이 이 부인 강란이 여사와 함께 이 능인선언 대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저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약사 열애불이라고 하는 그 동양 최대, 세계 최대의 그 부처님 상. 예. 그래서 오늘 제막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부인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의 자리에서는 같이 참석을 하지 않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부활절 연합 예배에도 참석을 했고요. 이 종교단체의 종교 행사에는 주로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렇게 부부가 자주 나와서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종교 행사긴 하지만 저렇게 동부인 하는 모습, 박원순 시장의 이례적인 모습, 카메라에 잡혀서 저희가 그 영상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